저는 딱 될 것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하. 자신 있어요. 누구죠? 황상우, 그렇지. 이명주 왜 눈을 질끈 감죠? 키웠나요? 키웠죠. 지금 느낌은 주원이 형 표정은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형은 단장이랑 감독 둘 중에 뭘 하고 싶어요? 아니, 단장 감독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지금. 검증이 됐다는 게 어떤 검증을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거. 2024년 11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17시 0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화요일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주간 캐치에서 밀린 원일이 형이 히든폴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표팀 명단 이제 발표가 된 걸 보고 김경민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김경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원일이 형한테 들어보자. 김경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오프닝 토크에 좀 풀어주시죠. 지금 대표팀 명단에 친숙한 골키퍼 2명이 들어갔습니다. 김경민, 이창근. 아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창근을 본인이 만들었다고요? 둘 다. 왜요? 아니 제가 이제 앞에서 수비를 하는데 네. 슈팅을 안 줬어 봐. 그러면 그렇게 안 됐다. 그럼 이제 본인의 포텐이 안 터지는데 터지지가 않았지. 강제 경험치 2배네. 내가 네. 슈팅각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랩업한 것이다. 예,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 두 예, 예. 명이거든요. 그 시절을 또 이겨내니까 이렇게 또 본인의 대표팀에 능력을 너무 폄하해서 이렇게 작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뭐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자세다. 네. 더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원일이가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원일이가 이제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잘난 체를 하잖아요. 되게 꼴사납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거기서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이 형이 전술적으로 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누구 얘기? 혹시 뭐 장코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장코치 라인으로 또 가려고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환희 형이 또 하지 말라고. 너는 여기서 대중들이 그걸 너한테 원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 선수 출신에 좀 그거 좀 전술적으로 보여줘. 좀 가야 되나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게 두 분의 이제 길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든 풋볼 패널들끼리 이런 어떤 그 캐릭터 분배와 견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전술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전술적으로요. 네. 왜냐면 장코치가 사실 딱 이거 하면 빠져드는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원일이 형은 지금 약간 좀 이제 재밌게 좀 친숙하게 풀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반대도 된다는 걸 한번. 막눈깔의 시선. 네. 막눈깔. 방금 근데 약간 살짝 방금 살짝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망고 눈깔. 막 눈깔이 아니라 막 눈깔. 망고 눈깔이구나. 아하. 그렇게 또 해보려고 하면 또 할 수 있죠. 다음 경기를 또 출장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왜? 또 이 전술적으로 또 준비하는데 오래 들어가다가. 걸려서? 네?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이 전술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말까지 더듬어. 전술 그렇게 잘 몰라야죠. 전술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어. 더 비판을 받고. 그렇죠. 선출이지만 이 전술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네. 자, 어쨌든 김경민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김원일이 만든 김경민 장점이 뭔가요? 장점이 원래 단점이었는데 오. 장점이 된 것 같아요. 뭐죠? 원래 이 골키퍼들은 실점을 하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수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수비들한테 지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왜 제대로 안 막어? 너 이 각도 막 하면서 막 어. 괜히 골 먹고 골대 안 보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수비한테 막 쌍욕하고 근데 막. 솔직히 이런 모습을 해외 축구에서도 우리가 안 본 건 아닙니다. 꽤 많이 보죠. 내가 봤을 때는 골키퍼가 놓친 것 같은데 불같이 센터백들한테 예. 지랄하는 골키퍼들이 없지 않아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있어. 근데 김경민은 보면 본인의 실수를 너무 인정해. 좀 자책하는 스타일이구나. 너무 자책하고 막 계속 그때 당시 막 골 먹으면 막 고개가 계속 숙여져 있고 나 때문이야. 막 미안하다고 아. 막 사과하다 끝나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계속 좀 주눅이 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낸 것 같아. 그러면서 수비수들을 광주에서는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본인의 원래 이런 신체 능력이나 세이밍 능력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주에서는 선배들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골 먹으면 막 계속 미안하다고 막 자책하고 본인이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좀 더 그 실력적인 부분보다 그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이제 본인이 좀 나이도 먹고 그렇지, 이제 선배급이잖아요, 입장에서 광주에선. 되니까 그러니까 수비수들한테도 또 계속 뭐
잘 막은 수비수들도 아무리 잘 막아도 좀 짱나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잘 실수 같은 부분도 좀 잘 막아주는 것 같고 예, 인정도 하는 것 그러면 같고. 자세와 인성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굉장히 큰 네. 장점이다. 그래서 원래 실력은 가지고 있는 원래 친구였어요. 실력은 기본빵. 네. 근데 골키퍼뿐만 아니라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도 실점하거나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선수도 뭐라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적 있었나요, 그러면? 본인도? 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중앙 수비 포지션에서도. 야, 이렇게 해가 미리 했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갑자기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지? 누구? 김진규. 아, 김진규는 오히려 앞에 뭐라 그러냐, 뒤에 뭐라고 해가지고 베르나이스 조수혁이 그때부터 꼬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야, 이 새끼 조용히 해라고 그랬죠? 아니지. 뭐라 그랬지? 막 해가지고 이제 프로 아, 입단. 그래, 프로 입단, 서울 입단했어. 네네네. 의욕이 딱 생겨. 또 베르나이스도 의욕 있잖아. 그렇지. 베르나이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나가, 붙어! 이렇게 하고 연습 경기. 그래, 액션을 되게 세게 했다고 그랬잖아. 첫 전지훈련. 근데 갑자기 김진규 그때 이거 네. 완전 국가대표 졸라 잘 나갔잖아, 솔직히. 이거 뒤에 보면서 조용히 해. 그때부터 본인 프로 인생에 보이면서 넘버 2를 전전했던. 아니, 지금이야 김진규 코치가 인상이 그래도 좀 푸짐하고 네. 푸근해졌지만 예전에는 진짜 날카로워, 무서워. 저 고등학교 때 처음 뵀거든요. 1년 선배죠? 2년 선배. 2년 선배인가? 네. 빠르니까, 네. 진짜 삭발해가지고 안동고 오. 와, 진짜 지나가면 한 5m씩 이렇게 그 예전에는 운동부끼리 만나면 같은 그 팀 그 축구 선수들끼리 만나면 약간 이렇게 가다가 어깨를 누가 먼저 피하냐 막 이런 기싸움도 있었어요. 뭐 어디서 여기서 안동고 오고 여기서 뭐 만약에 포천고 온다. 간다. 그러면 이제 누가 비켜주냐 막 이런 그게 있었는데 있구나. 안동고 김진규 지나간다 그러면 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네. 와. 지금 바로 사진 나오거든요. 예, 저 봐, 솔직히. 누가 어깨를 피해야지. 네. 저 유니폼에 걸개가 있었어요. 그 대회 때 안동고에서 붙이는 걸개가 있었거든요. 응원 걸개요. 그때 당시 네. 걸개가 뭐 철만은 달린다 뭐 이런 걸개였어. 와. 여러분, 근데 저 지금 봤던 그 김진규 코치도 피해가는 사람이 그 김용광 키퍼입니다. 김용광 키퍼는 그 김진규 코치도 피해간다고. 네. 근데 영광이 형은 안 된다. 그 영광 형님도 그 저희 SNS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예, 예. 그 전라도 쪽에서 소문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타고 왔나요? 이미 다 SNS가 없었는데 왔구나.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걸리면 안 건드지 된다. 마라. 난 요즘은 그 김용관 골키퍼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슈팅스타에서도 보니까. 회식할 때도 앞자리에 있고 네. 술을 했는데 막 하면서 드세요 하는데 나도 무서워. 되게 그래. 드세요. 형이 형이잖아. 그렇지. 그래. 근데도 말하는 거 보면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자기는 고통을 모른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 그 왁구로 고통을 모른다고 얼마나 웃으면서 무서워요. 저는 잘 고통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 이거 또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만큼 까졌었어. 이만큼. 저 오늘 집에 어제도 집에서 비늘 이렇게 문질렀어요. 이렇게 하는데 씨발 내가 그거를 내자 씨발.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술을 먹냐고. 그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렇지. 막 엄청 이게 부풀려졌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손바닥이 이만한데 이걸로 진짜 그냥 다 날아간다는 막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원일이 형이 봤을 때 김경민이 국대까지 갈 거라는 예상을 이전에 했었었나요? 잘 풀리면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와 했었나요? 저는 사실 제주에서 네. 그 정도. 서브 골키퍼로 좀 많이 이제 멘탈이 너무 좀 많이 흔들려서 그래서 좀 힘들다고 봤어요. 근데 능력은 가지고 있었고 멘탈적인 부분만 좀 극복해낸다고 하면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슈퍼 세이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경민 키퍼한테 또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경민아. 경민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앞에 있다는 대표팀 느낌으로. 됐으니까. 네. 경민아, 뭐 축하하고 열심히 해라. 좋습니다. 네. 어쨌든 김경민 키퍼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순규 키퍼의 안타까운 부상 소식과 별개로 또 김경민 키퍼는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조현우, 이창근 다음이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기 출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국대 풀이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정우 감독이 또다시 광주에서 대표팀 선수를 또 마치 배출시키는 것처럼 좋은 선수를 만들어냈다라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도 앞으로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김경민 선수가 빌드업을 이렇게 좀 잘하는 선수인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시선을 하도 피해가지고 아, 네. 아, 주지 마라. 네. 눈 맞추면 줄까봐. 네. 아, 그런 점도 좀 발전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원일 전 동료인 김경민 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오늘의 메인 이슈는 저희가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저희가 히든풋볼 하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아스날의 디렉터 에두가 떠나는 게 오피셜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 형철이도 리버풀 응원하면서 단장이나 디렉터 역할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서 또 페닝 스포츠 그룹에 이것도 왔다 갔다 했고,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 ACL과 UCL. 이제 오늘도 밤에 이제 당장 ACL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챔피언스리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선임에 관여한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단 그게 이제 선제적으로 깔려야죠. 이게 요구를 한 거고 얘기를 한 거지, 이렇다고 해서 당장 발효가 되는 문체부의 어떤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이 결과만 놓고 축구 팬들이 바라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거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했기 때문에 땅땅땅 나와, 이게 안 돼요. 아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어서 당장 나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이제 팬분들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체부가 사실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맥스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축구 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대한인 거는 알겠고, 지금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P급 얘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비참한 심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축구 팬들의 감정이 좀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기사로 봤을 때는 뭔가 이 문체부에게 지원금을 조금 허위로 뭔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가진금을 물 수도 있는 위기에 좀 처해 있잖아요. 지금 240억 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재정적인 부분의 타격까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협회가 조금 안일하게 처리했던 일처리들이 다 공개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체부를 얼마나 축구협회가 눈치를 살필 것인지가 네. 앞으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몽규 회장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뿐 아니라 이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시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더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건 이제 강도를 높게 이야기했다고 봐요. 잘라서 가보죠. 사실 정몽규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거취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체부에서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어떤 이 위치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약간 뭐 수치스럽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온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나가길 원한다. 그러면 뭐 명예롭진 않더라도 네. 직을 내놓는 경우가 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내가 이제 책임지고 좀 나가겠다. 물러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도 보는 경우가 네. 많죠. 근데 그 타입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뭐 지났죠. 네, 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나 이랬을 때 이제 이 정몽규 협회장이 그 국회의원들이 4선 안 하실 거죠? 말씀 좀 해보세요 했는데도 살짝 웃으면서 돌아가잖아요. 얘기 안 하고. 뭐 본인은 무조건 4선을 계속 하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축구협회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다 스폰서를 앞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지금 너무나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축구협회 예산에 있어서는 스폰서 계약을 통한 수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굉장히 크죠. 알고 있고 굉장히 큰 구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공연히 이미지가 난리가 난 상황에서 추후 축구협회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폰서십 계약에도 이거는 분명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데 다만 이거는 우리가 축구협회를 바라봤을 때 우려가 되는 점이지 정몽규 회장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게 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발표가 나와야 종지부가 찍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까지 어느 정도 많은 팬들이 했잖아. 그래서 그럼 더 뭘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감정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이제 정몽규 회장의 결단뿐만 아니라 그 또 협회장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거취를 이제 판단하기 마련인데 모르긴 몰라도 주위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빰뿌질을 하면서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자선에 대해서 좀 공고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내년에 협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청해영이 쓴 기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협회장 선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선제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축구 팬들의 어떤 높아진 이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도 거기에 답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진퇴양난인 것 같아. 저는 그 새로운 협회장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좀 뭐 혁명적으로 네. 나와가지고 이제 뭐 총대를 메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거죠, 그림을. 나와봤자 이게 이제 그 현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표를 그 안에서의 하는 룰? 그런 어떤 룰을 봤을 네. 때는 되는 확률이 극히 적다. 그쵸. 라고 하고 나왔을 때 데미지만 더 입을 수도 그렇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선뜻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 뭐 히든풋볼을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축구의 시대 책을 다 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축구에 대한 사랑은 알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본인이 왜 이 상황이 벌어졌나라는 것을 정말 되돌아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왜 사람들이 왜 나의 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내 사랑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여기에서 정말 온 힘을 다 쏟고 몇십 년 동안 여기에서 뭐 축구 연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회까지 내 시간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그게 몰라줄까? 다시 한번 자선을 대면서 이거를 다시 명예회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무능력함과 지금의 협회의 분위기는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본인의 신념 뭐냐? 축구에 대한 사랑. 근데 그거는 확실해. 어.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맥락이 같아야 되는데 그 맥락이 달라.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냥 누가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사랑을 해.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싫다니까. 싫다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래? 그만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신념이나 사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만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런 것처럼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신념이나 사랑을 우리가 뭐 깎아내릴 수도 없는 거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깎을 수도 없는 네. 거고, 네, 그만해라라고 말할 수도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감독 선임에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고, 다만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다. 결과적으로 이 감독 파트만 얘기해 보면 이거는 저는 터치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중간 감사 발표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문체부에서 축구협회 감독을 뭔가 대표팀의 감독을 딱 뭔가 본인들이 해임시키고 새롭게 네. 선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권한 자체는 없다. 해임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어요. 그게 이번 중간 검사에 이번 그 감사 발표에서도 그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1순위 추천하는 홍명보 감독부터 만났어야 되지만 정 회장이 관여해서 외국인을 만나보라고 한 것부터 이미 정당성은 훼손이 뭐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파 관련해서는 최현주 감사관 피파 정책이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타로 봤을 때
협회가 축구 종합센터 건립 지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 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걸로 파악을 해서 요것도 이제 좀 이야기가 됐고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 게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가장 높은 P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됐고 축구 종합센터 설립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77억 원의 부적절 사유에 대해서 24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방침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P급 얘기를 좀 해보시죠. 원일이 형도 이제 지도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P급이 이제 최고 지도자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P급에 지원하려는 어떤 사람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일단 선수 출신들은 C급부터 C부터 시작. 네, 시작을 해서 라이센스를 따는데 이제 이게 라이센스에 도전을 하려면 이제 지도 경력이 있어요. 지도 경력이 있어야 된다. 팀에서 이제 지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네. 뭐 A급을 땄을 때 뭐 몇 년이 지나야 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협회 티오가 3장 그리고 뭐 프로 티오 3장 뭐 그리고 또 연맹 티오 뭐 이렇게 인원들이 그 쿼터가 있군요. 대학 네. 쿼터도 있고 뭐 아마추어 쿼터도 있고 근데 이제 지원하는 도전자는 많은데 이제 그 티오가 적으니까. 네, 굉장히 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그럼 이제 P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 이걸 따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지도자 풀이 좋아져야 선수와 우리나라 축구가 당연히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서도 불합격 처리해야 될 수강생 6명이 합격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기초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저는 좀 와 이걸 이렇게 했구나. 이게 진짜라면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쩌면은 이 P급을 따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프로팀에서 이제 감독을 하거나 코칭 스태프로 일했을 때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불합격 처리해야 될 수강생이 6명이 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자리도 사실 보존을 못 하는 거고 그렇지. 불공정으로. 네. 또 하나 불합격 처리해야 될 수강생 6명 한다는 거는 자격이 없는 이 지도자가 지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자격이 있는 지도 6명은 탈락을 한 거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지도를 함으로써 축구 건강에 그렇죠.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프로 레벨에 자격이 그렇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은 요만큼으로 보이겠지만 그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P급 이 불합격 6명이 뭔가 이런 실력적인 부분, 뭐 전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이런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해와야 되는 과제를 안 해왔다든지 불성실했기 때문에 저는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런 그거를 다 제끼고 합격을 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큰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미 감독 선임 절차를 봐도 축구계 내부에서는 항상 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 감독이 해야 된다. 국내 감독을 밀어줘야 한다. 한국 감독이 기회를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팽배하게 하는데 정작 국내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이렇게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될 정도의 사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 엉망이에요. 교육 기관부터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을 이제 그렇죠.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그럼요. 사실. 라이센스인데.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건 자격증이 그렇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 협회장 내려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 시끄러우면 아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라이트 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죠. 아니 뭐 축구를 좀 재밌으려고 축구 보는 거지 축구만 본다고 뭐 돈이 나와 뭐 쌀이 나와 안 나오지. 뭐 축구가 업인 사람도 아닌데. 그냥 보면서 뛰는 거 보고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또 뭐 아시아권 무대에서는 뭐 이런 최종 예선 같은 데서 다른 아시아권 그 팀들 좀 우리가 실력이 좋으니까 이기는 모습 보면 쾌감도 없고 그러려고 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즐거움을 왜 자꾸 쓸데없는 거에 뺐냐고. 이러면 이거만으로도 나는 기본적인 어떤 축구가 가져가야 되는 협회 가져가야 되는 철학에서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 사람이 뭐 P급이든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뭐 존심을 위해서든 협회장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축구를 왜 보느냐.
즐겁고 행복하려고 보는데 이런 식에 대해서 벌써 상처를 입은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업계에서 지도자 하려고 이제 시도했던 분들 중에는 되게 유명세를 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좀 좌절스러울 것 같아. 아, 그치. 와, 이거는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이런 식으로 밀려나서 내가 못 따는 거였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이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거든요, 진짜. 최근에 유럽의 지도자분들도 선수로서의 경력이나 인지도는 정말 낮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성공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구조가 나오기가 정말 지금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 PDF 파일을 저도 봐서 네. 읽어봤는데 AFC에서는 특정 단계 이상으로 지도를 한 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그 라이센스 조건에 달아두었던 부분을 KFA에서는 그 특정 지도 자격이 아니고 이전 라이센스를 딴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AFC의 권고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네. 제도를 바꾼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그 문체부 감사 내용을 보면 그것도 AFC의 권고사항, 뭐 AFC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했던 조건을 KFA가 어겼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것도 문제 삼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아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수 출신들이 위에서 이사들도 그러면은 이제 밑에 이제 은퇴하는 그런 선수들도 협회에 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이제 본인들이 위해서 이미 다 고인물들이 있는 거지. 이미 다 먹은 거예요, 긁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세대는 말씀이 없는 거지. 어떤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예. 그러니까 일을 더 만들어주는 것보다 일을 더 없애는 것 같아서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맥스예요. 이 이상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체보다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최대한이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240억 과징금이 맥스야.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어쩌면 정말로 그러면 뭐 이제 가상이지만 범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을 얻으려면 네. 잠깐 반짝하고 말았잖아요. 사실 얻으려면 우리나라가 진짜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문제가 많아야 돼. 뭐 이게 경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문제. 들면 지금 5, 6차전인데 4차전까지 해가지고 4패야. 4패. 문제가 많고 월드컵을 못 나가. 그리고 중국한테 막 3대0으로 져. 일본한테 막 5대0으로 깨져. 그러면 서울역에서 그 TV로 보시는 그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도 못 나가.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상 그리고 아시아권의 축구 수준상 그리고 월드컵의 티켓 개수를 봤을 때 그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희박하죠. 아주 희박하죠. 우리가 어제도 명단 네.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사실 굉장히 순항 중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순항 그렇기 중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배가 간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형이 이야기한 축구의 본질이 재밌게 보자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야 여기 계신 분들은 축구를 좀 아주 딥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축구가 업인 사람들은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잠깐 즐기려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서 심각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나 이런 거 그냥 안 듣고 싶고 그냥 경기 보고 이기고 재밌으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욕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축구를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아니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히든풋볼 첫 선발 출장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때가 언젠가요? 1년 넘었죠.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형이랑도 저희 둘이 얘기하다가 이 이슈가 좀 빨리 풀려서 정상적으로 그냥 오리지널 축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부차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물론 여러분 국감 보는 거는 꼭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옛날에 아스날이 돈을 못 쓸 때 한참 이제 보릿고개를 넘길 때 아스날 팬들 중에 딥한 팬들은 서점에 갑니다. 왜? 서점에 가서 뭘 보는지 아세요? 재무제표 보는 책을 사가지고 회계 공부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도대체 뭔 놈의 구단이 그렇게 돈이 없는지 이거 좀 보자. 거긴 공시가 되니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억만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 구단 그거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지금 회계 공부를 하게 생겼냐. 그냥 축구 좀 보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축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에 턱턱턱턱 걸리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 맞아요. 부정적인 얘기, 아니 듣기 좋은 얘기도 하루 이틀이면 지겨운데. 사실 협회가 할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표팀뿐만 아니라 밑에 유소년들 대회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소년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유소년들을 키우는 지도자도 협회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신뢰감이 깨지면은 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그래, 수 있냐? 그럼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소년들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육성해야 되는 게 협회인데 그렇지. 여기서 빠그러지면 그러면은 교육이 빠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티 안 나겠죠? 그러면 진짜로 10년, 20년 뒤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은 우리 일본한테 5대0 날 수도 있어요. 길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자 축구도 관리하는 게 또 협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이번에 감독 선임은 뭐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되고 있는 건지 네.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지켜보면서 뭐 콘텐츠에서든 뭐든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이상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게 다예요. 이거 더 뭐 없어. 그쵸. 네, 이거 더 없어. 근데 뭐 아마도 이제 그러면 저도 이거 맨날 볼 때마다 이제 잘 헷갈리는데 각자 이제 협회장이라고 해야 되죠. 각 그 시도 협회장이 이 투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그 크고 작은 협회장들의 어떤 거기도 많이 고여 있어요. 아이, 거기는 더 고여 있죠. 거기가 완전 오리지널이지. 네, 네, 진짜 네, 지역 그 관련해서 고여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문체부 감사 결과는 이렇고요.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어떻게 할지. 뭐 추후에 또 아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과징금에 대해서도 뭔가 반박할 게 있어서 네, 뭔가 나올 거야. 반박을 하면 네네네. 그것 또한 행동이 될 거니까 네.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두 얘기입니다. 에두가 아스날 스포츠 디렉터로 부임한 지 이제 제법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아스날이 굉장히 허덕이는 타이밍을 지나가서 물론 이번 시즌에는 조금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두세 시즌 정도를 우승권 근처에서 놀 수 있었던 이유는 에두와 아르테타 콤비네이션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에두가 떠나게 됐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외부로 봤을 때 노팅엄 쪽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권을 주면서 강력하게 당겼다는 이야기가 좀 많죠. 그렇죠. 일단은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구단주인 마리나키스가 네. 노팅엄 이외에도 이 소유 중인 구단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올림피아코스도 있고 뭐 몬자, 히우아브 등 굉장히 많은 구단들이 이제 좀 소유 중에 있는데 이분도 사실 제가 올림피아코스가 성적이 한창 안 좋고 그 당시에 노팅엄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이 좀 안 좋을 때 마리나키스는 어떻게 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나 이거 좀 봤었는데 되게 의욕적이라는 반응들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의욕적이고 열정이 있고 또 비전이 있다. 이분도 되게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에두를 최대한 데려와서 본인의 프로젝트에 힘을 좀 실어주는 인물로 네. 선임하고자 좀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에두의 어떤 파워가 조금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다 알기는 힘들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에두 말고 더 강력한 디렉터를 데려올 수 있으면 아르테타와 잘 견제를 이루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반대로 어쨌든 시즌 중에 에두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떠나는 거는 부정적인 안 그래도 이번 시즌 초반에 지금 스타트가 썩 좋진 않은 상황인데 안 좋지 않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일이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물론 저는 K리그 구단 중에 해외 유럽 축구 구단만큼 디렉터와 단장의 역할이 강력한 구단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중도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 혹은 이런 그 디렉터 같은 개념의 사람들이 떠났을 때 선수단의 영향이 좀 가는 편인가요? K리그 구단들도? 크게 뭐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좀, 네. 디렉터가 뭐 바뀐다고 해서 뭐 스카우터가 바뀐다고 해서 뭐 선수들한테는 그냥 본인들끼리 뭐 이제 뭐 바뀌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칭 스태프나 뭐 감독이 바뀌면 선수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오는데 이제 뭐 구단 스태프니까 네. 그쪽에서 바뀌면 크게 선수들은 영향을 가지는. 거기서 당장 저기 하진 않는다.
일단 뭐 에두나 아니 그 팬의 스포츠 그룹 얘기를 좀 해보시죠. 리버풀은 그 변화가 비교적 최근 10년 생각하면 왔다 갔다가 좀 많았었잖아요. 꽤 많았죠. 에드워즈도 그렇고. 10년 전이 이제 2015년부터 봤을 예. 때 이 위리겐 클롭 감독이 선임이 되고 뭐 그 이전부터 사실 위리겐 클롭과 마이클 에드워즈 클롭이 딱 부임 초기에는 에드워즈와 이 클롭이 서로 뭔가 견제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서로 간에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누군가 영입을 하려 할 때도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서로 결국은 공통적으로 고안해낸 어떤 답안대로 선수 영입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감독의 성과를 오래 내다 보면 그 감독에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단은. 네. 리버풀이 특히 그랬거든요. 위리겐 클롭 감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입 권한에 있어서 많은 힘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게 구단이 뭔가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힘을 밀어줬다라기보다는 결국 이 사람이 성공한 감독이고 네. 팀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클롭을 견제하기로 했던 디렉터 입장에서는 내 역할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라고 느끼게 될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리버풀의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클롭 감독이 점점 더 힘이 커지고 클롭 감독에 의해서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에드워즈가 난 더 이상 뭐 할 게 딱히 없겠는데? 그러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 뭐 워드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임시로 아니면 잠깐 이렇게 디렉터직을 맡긴 했었었는데 거의 대부분 디렉터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자기가 이제 익숙한 나라의 선수에 대한 협상을 도와주거나 스카우팅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을 뿐 클롭 감독에게 계속 힘이 좀 많이 실렸던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디렉터들이 오래 리버풀에 머물진 않았었어요. 그 좀 자주 바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클롭 감독이 떠나기로 확정이 되면서 FSG로 다시 에드워즈가 복귀를 하게 네. 됐고 지금은 다시 리버풀이 좀 더 디렉터를 위한 그런 이제 위주의 어떤 운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은 이런 상황이었고 아스날도 지금 아르테타라는 감독의 입김이 좀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뭐 이제 두 분한테 만약에 감독으로 있어요. 감독이 졸라 잘 나가. 김원일 감독도 잘 나가고 이주원 감독도 잘 나가고 있는데 꽤 명망 있는 디렉터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이랑 좀 각이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겠죠. 있죠. 분명히. 네,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장이 보는 그 구단 운영 내진 선수와 시선이 다를 테니까. 감독이 보는 선수 완전 다르니까. 네. 근데 만약에 딱 단장이 와가지고 감독님 그간 커리어 굉장한데 우리 구단이 가고자 하는 철학이 좀 이쪽이니까 구단 이게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저랑 100% 좀 상의를 하시죠. 라고 하면 그거는 감독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르테타에게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형이 하고 있어. 형의 스타일이면 어떨 것 같아? 형이 지금 한 3, 4년 동안 준우승 2번 하고 컵 트로피도 하나 땄고 뭐 계속 그래도 우승권 근처에 있어. 근데 원일이 형이 단장으로 왔어요. 선수 때 커리어는 원일이 형이 더 좋아. 내가 감독이야? 형 감독이야. 단장으로 왔어. 왔는데 단장으로 좀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앞으로 선수 영입하실 때는 저랑 100% 좀 상의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죠. 그러시죠? 그러시죠가 그러시죠 아닌데요. 네, 그러시죠 한 다음에 이제 야 저녁이나 먹자 코칭 스태프한테 와가지고 네. 야 씨발 와가지고 나한테 선수 협의하잔다? 씨 이러면서 이제 한잔 해야죠 뭐. 네. 그게 뭔데? 내일부터 야 보면 인사하지 마 새끼들아. 막 아니 근데 저는 이 좀 K리그에서는 좀 다른 게 이 전력 강화실로 오잖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오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전력 강화실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K리그 같은 경우는 전력 강화실로 왔는데 보여 이게 내가 지금 약간 이 감독이 잘못되면 내가 이게 쭉 간다. 내가 일로 가겠다는 그런 게 보여서 실제로 K리그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약간 느낌이 나가면 여기다 맞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강화실이 바뀌어도 이 구단에서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얘기하기가 좀 까탈스럽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해외 구단이랑 우리나라 구단은 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딱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리고 전력 강화실로 왔는데 네. 본인이 이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많았었던 것 애초에 같아요. 전력 강화실로 왔지만 나는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는 분도 이제 전력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내가 감독을 하면 이 팀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독이 돼서 전력 강화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력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감독이 된 다음에 전력을.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참 이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질문을 하긴 했는데 전지훈련은 한 팀을 따라갔을 때 네. 네. 예전에 원정대하고 그랬을 때. A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A야. B 감독이 당시에 명망이 있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B 감독이 갑자기 전력 강화로 온 거야. 헐. 근데 A 감독도 거기 부임한 지 첫 시즌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빴어? 나쁘지 아니, 않았어? 전지훈련. 전지훈련? 시작도 안 했어. 부임한 뒤에 시작도 안 한 전지훈련 했는데 전력 강화실로 명망 있는 감독이 왔다고? 졸라 부담스럽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좀 내가 물어봤죠. 근데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럽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뻥 안 까고 혹시 똥 씹으셨나? 똥 씹으셨다 지금. 내가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사람은 하는 게 아니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니야 다를까. 바로는 아니었지. 조금 약간 흔들하니까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좀 그것도 하면서 서로 좀 보완할 점은 보완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한국 문화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 축구인 출신 대표님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그분이 그 대표님들이 이 브레이크를 잘 밟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잖아요. 이 감독이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고 이런 것들도 네네네. 아는데 이제 그거를 좀 돌려서 좀 말을 한다든지 직설적으로 막 뭐 라카룸에 들어가서 막 본인이 감독인 것처럼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막 진짜 뭐 훈련장에서 막 마커도 놓고 막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마커까지는 좀 진짜 심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감독도 좀 많이 부담되고 아니 옛날로 따지면 갑자기 로만이 들어오더니만 야 훈련 이렇게 나와 이러면서 맞죠. 더 뛰어 막 이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그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K리그는 이게 해외처럼 이렇게 분업 딱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업하면서 해야 저는 구단이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존중은 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감독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그건 하는데 뭐, 예. 네, 근데 진짜 뭐 왜냐면 감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독은 다 원하지 선수. 그렇지. 근데 구단을 위로를 봤을 때는 철학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아스날로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르테타가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데리려고 그러는 선수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그걸 누가 막아야 돼. 진짜 이상해 가끔 보면. 그래서 쟤를 내려오려고 그런다고? 그럼 누가 막아야 되는데 그걸 그나마 물론 에두가 찍은 선수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에두가 그걸 좀 막아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잘못하면 X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단 관리를 해야 되고 선수단 관리가 야 오늘 나왔냐 안 나왔냐 추석 체크가 아니에요. 그렇지. 선수의 멘탈도 그럼 반장이 하면 되지. 멘탈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선수의 몸 상태 뭐 보고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 계획 짜야 되고 네. 부족한 거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기타 행사도 나가야 되고 근데 선수를 어떻게 봐? 그렇지.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해? 단장이 다 하는 거거든. 단장이라는 게 뭐야? 선수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구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를 하는 거니까. 감독은 이제 구단이 이렇게 있으면 감독은 진짜 축구적인 실무를 하는 그렇지. 거고 나머지는 또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다 하면 할 수 안 되죠. 없지. 다 하려고 네.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에두의 선수 시절을 봤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셀타비고 전에도 골 잘 넣었고 첼시 전에도 골 넣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질베르투 실바나 비에이라가 있었던 터라 이 선수는 주전급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서브였는데 저는 생각보다 디렉터 역할도 나쁘지 않게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에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전 중도에 중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긍정적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에두가 했었던 역할이 나쁘진 않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팀 루이스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서 거기에 밀린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리차드 갈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니징 디렉터로 승진했는데 그 안에서 해결되고 새로운 디렉터가 안 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찌 보면 요즘은 감독도 감독이지만 디렉터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팀의 몇 년 명운이 달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쓸데없이 막 비싼 선수 쓸데없이 돈 쓰면 그래. 난리 나는 거야. 그때 비리비야. 악성 제고 되는 거야. 지금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저는 맨유가 약간 그런 태클을 꽤 오래 탔다고 봐요. 그쵸. 정리해야 돼요, 그거. 이전부터 디렉터의 문제가 그럼.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디렉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전에는 퍼거슨 감독의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의 입김이 셌죠. 그 네. 누구도 뭐라 못하지. 아, 그건 못하지. 허기를 누가 뭐라 해.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허기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감독이 오면은 이제 새롭게 뭐 진부한 얘기지만 세수는 세 부대에 네. 듯이 새롭게 구단을 이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지. 맨날 뭐 감독만 바뀌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만약에 감독 단장 두 개 중에 단장의 연봉이 더 높다. 그래서 김원희를 우리는 단장으로 쓰고 싶다라고 영입 제의가 오면 단장을 할 생각은 있나요? 저는 단장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 그래요? 감독보다는 단장이다.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난 반대야. 아, 왜? 왜요? 어? 지금 아니- 나 처음 들었어. 원일이 형이 왜요? 왜요? 나는 원일이의 스타일을 봤을 때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너무 후숙시켜서 한 3년 뒤에 그 선수가 이제 뭐 빛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좀 너무 네, 어. 그런 느낌이 바로 직전감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후숙이 네. 과하면 오히려 이제 그 선수의 재능이 다른 팀 가가지고 네. 터지는 그렇지.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데려왔다가 또, 아, 왜 이렇게 안 터지지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거기서 터지고 터지고. 아, 이런 워낙 경우가 대기만성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서 원일이가. 네. 저는 딱 될 것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하. 자신 있습니다. 누구죠? 네? 누구죠? 김경민? 야, 김경민은 후속도 그런 후속이 없어. 이게 리얼 우승이지. 여러 가지로 뭐 제가 키운 선수도 많잖아요. 누구? 뭐 강상우, 그렇지. 이명주, 왜 눈을 질끈 감죠? 키웠나요? 키웠죠. 지금 느낌은 주원이 형 표정은 야, 그 네가 한 거 아니야. 제가 사실 가운데에서 키웠다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그런 제가 제 자리를 비켜주 제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면 그 친구들 못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강상우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은 단장이랑 감독 둘 중에 뭘 하고 싶어요? 단장 감독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지금 검증이 됐다는 게 어떤 검증을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거. 약간 그건 다 까발려졌다가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감독은 안 맞는 걸로 지금 아, 감독은 검증됐다. 안 되는 걸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감독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벌리를 이끌고 챔스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로 챔스에 나왔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말고 누가 또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게 중요하잖아. 야, 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아니, 혼자보다는 주변의 평가가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니 왜냐면 성적이 낮잖아요. 6팀 중에 4등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성적 안 돼? 성적 나갔죠. 네. 4강. 네. 4강. 4강이니까? 그리고 이 경기를 봤다면 내년 시즌까지 감독을 연임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럼요. 감독은 연임하고 이제 선수를 이제 갈아줘야죠. 아. 이제 그 단장으로 오셔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선수 영입부터 이제 좀 관여를 해주시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좋은 단장이 필요하다. 단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독은 자기의 그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감독은 자기 평가, 지금 당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단장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팀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누가 유망주고 이 포지션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뭐 계약 기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단장이라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 어떻게 보면 구단의 명운을 가르는 게 요즘에는 감독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형 씨는 테너 욕하지 마시오. 너다? 다르지. 아, 진짜 내가 솔직히 지금 반응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뭐 생각했어요? 아, 진짜 선수단 보고 감독이 와야 되는구나. 나 그 생각한다, 진짜. 내가 덜컥 맡았다, 내가 진짜. 아, 너무 덜컥 맡았다. 아. 아, 여기 이제 선수들 딱 리스트를 봤을 때 어. 누가 문제인가요? 가오가이? 아예 뭐 가오가이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가오가이 어. 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네. 못했어요? 상대방 전력이 강했다니까. 상대방에 비해 우리 전력이 너무 약했다. 상대방 전력이 강한 전력이에요, 다 보면. 네. 게임 보시면 아실 건데 아무튼 뭐 저는 근데 여러분의 판단도 맞고 어쨌든 성적을 그거밖에 못 냈으니까 네. 그건 맞긴 한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뭐 혼자는 저 우리 팀 전력도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위 할 수 있는데 나의 개생쇼로 3위를 형, 그 골키퍼 있을 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은 제가 봤을 때 감독 능력 이런 거, 단장의 능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형의 그 위기에서 나오는 그 방송인의 피. 딱 봤을 때 이거 된 것 같으니까 방송각을 꺾겠다고 골키퍼로 들어가는 그 방송인의 피가 감독으로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단장 능력도 출중할 수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이거 방송각인데 이러면 이제 이상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 감독 위치에서 지켜봤거든요. 아. 저 마른 세수를 딱 리액션이 마른 세수 리액션이에요. 안경을 벗고 네. 그 형철이 말대로 요즘 축구는 특히나 잉글랜드에선 예전에는 전권을 가진 감독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빅클럽들을 이끄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륙형 모델, 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다 이런 종류의 모델들이 많았고 그게 이미 다 잉글랜드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형철이 얘기대로 어찌 보면 당연히 감독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길게 철학을 가져갔을 때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게 단장인데 아스날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스날 에두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단장이었다? 이 정도면 저는 지금 어쨌든 아스날이 제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터전을 닦은 게 조시 크랭케라는 중요한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에두랑 아르테타가 양쪽 좌우팔로 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한 팔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요. 한쪽이 없어졌으니. 지금 그럼 구단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전 이거를 잘 메워야 된다. 잘 메워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테타는 뭐 지금까지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잘했는데 이거 같이 견제 안 해주면 무드릭 들어와. 마운트도 들어와요. 아르테타의 픽이 문제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 나는 아르테타의 무드리 픽은 좀 기대를 했어요. 아르테타가 만쯤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무드리 좀 최근에 그냥 서브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되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정도 생각해봐.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나는 아스날이 안 된다고 아르테타가 봐. 맞았다면 마르티엘리 대신에 무드릭이 왔다. 그럼 또 다른 활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고만고만했을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이랑 유챔을 봐야 되는데 일단 아침 오늘 당장 경기가 있습니다. 광주 경기 있고 울산 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포항 경기가 있는데 4차전 전망을 또 좀 들어봐야죠. 일단 울산 얘기는 형철이한테 좀 들어볼까요? 울산이 아침에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물론 뭐 당장 이번 주부터 주전 선수들이 나올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직전 강원전 때 이미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대거 경기를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말 경기에 대해서 조금 힘을 뺄 가능성이 있고 이번 경기는 그래도 주전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하는 건데 감독의 선택은 뭐 모두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이번 경기에 대해서 울산이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그래도 첫 번째는 어쨌든 명분 자체는 지금 무조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할 만한 상황이 조성됐다. 리그는 이제 끝났으니까. 네, 코리아컵과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만이 남아 있는데 그쵸. 어쨌든 ACL 엘리트 여기에 딱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상황상 필요하죠. ACL 엘리트에서 지금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했고 네. 3패인데 이건 안 돼. 근데 앞으로 잘하면 그래도 순위를 좀 올릴 수는 있거든요. 8위 안에만 들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제부터는 좀 효과를 낼 필요가 있겠고 그 전까지 울산이 이 주전 선수들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웬만하면 저는 휴식을 좀 취했다고 보고 뭐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리그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ACL 엘리트는 조금 더 힘을 좀 빼거나 로테이션을 가동하거나 좀 실험적인 조합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CL 엘리트 경기들을 보면 선수들끼리 합이 좀 안 맞거나 후방에서 패스로 풀어나오는 게 리그 때보다 원활하지 않으면서 위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려오면 전방 압박할 때 인원도 부족해지고 압박을 나가더라도 숫자가 부족해지거나 힘이 떨어지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흐름 타고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실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주전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호르 선수들이 제가 얼마나 그 인원이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못했지만 기사를 보니까 김판구 감독이 이제 스승이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대표팀. 그죠? 그 사제간의 연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어쨌든 김판구 감독의 팀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온다. 굉장히 관심이 좀 많다고 하고 김판구 감독도 옛 제자들을 만나서 좀 반가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조금 그래도 대응책을 좀 더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죠. 울산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전 지금부터다. 저 작년에 예. 이거 울산 HD 조호로 갔을 때 원정석 서포터즈 가서 응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 구장도 네. 굉장히 좋고 조르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저기한 구단이잖아요. 그리고 확 이 밀려올 때 밀어칠 때 선수들이 다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좀 세다. 그 분위기에 좀 아. 압도당하면 네. 울산도 좀 뒷공간을 좀 내주면서 좀 조심해서 어려운 잘해야 경기를 된다.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포항은 좀 어떻게 보세요? 포항도 사실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1승 2패이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네. 좀 부상 선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나갈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포항 같은 경우는 강현재라든지 뭐 예. 이런 선수들이 좋은데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약하니까. 같아서. 예. 8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포항하고 이제 위에 있는 팀들하고 승점 차가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얼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항은 큰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앞으로 올해로 봤을 때, 올해로 봤을 때 11월 4일, 그러니까 오늘, 네. 그다음에 11월 25일 주에 또 12월 2일 주에, 그러니까 올해는 딱 3경기 있거든요. 네. 그때 잘 치러내면 큰 문제 없을 네, 것이다. 울산도 지금부터 연승해야죠. 근데 울산은 지금부터 연승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조르한테 좀 어려워하잖아. 원정 가서. 그리고 조르가 원래도 홈에서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나서 예전에는 그냥 한 팀이 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팀이 있었는데 네 개 조에서 근데 지금은 다 좋은 팀이니까 그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렵다. 근데 그게 있죠. 어렵긴 한데 이제 만약에 울산이 조별리그에서 3패했다 그럼 끝난 거였는데 그치. 이제 맞아요. 기회는 있다. 가능성이 네. 없는 게 네. 아니니까. 기회는 네. 있다. 광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 챔스에서. 광주는 저는 흐름 탔다고 생각을 들고 맞다. 네. 이제 어느 정도 K리그 팀들은 이제 아산이를 맞거든요. 근데 아침에 애들은 아산이를 잘 좀 못 막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점 9점인데 이 정도면은 8위 안에는 무조건 들지 이거 무조건 않을까. 여유 있죠. 네. 이거 마지노가 몇 점이 될까요? 자, 한번 8경기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럼 24점을 따낼 수 있어요. 그쵸. 지금까지 3경기 나왔습니다. 24점에서 6경기, 한 16점? 5경기, 한 15점? 15, 6점. 반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좀 네, 걸쳐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 포항은 지금도 좀 잘하긴 해야 됩니다. 연승해야 진짜 돼요. 잘해야 네, 돼요. 계속 연승해야 광주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근데 그래도 미리 따놓는 게 좋아. 그렇죠. 미리 따놓는 게 좋아요. 5승하면 안전하고, 그래,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UCL은 좀 빅매치들이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레버쿠젠이랑 경기를 하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밀란이랑 경기를 합니다. 그다음 인테르 아스날 경기 있습니다. 뭐 주말에 유로파에서는 이제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 경기가 있고 바이언 김민재 선수가 출장하는 바이언이 벤피카랑 경기를 하는데 형철이는 어느 경기가 이 중에서 좀 기대가 되나요? 역시 리버풀 레버쿠젠. 그럼요. 알론소가 안필드에 다시 오잖아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행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에 집중할 것이지만 산책하러 나갈 때 옛 풍경들이나 아직 리버풀에 남아있는 옛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다. 그리고 경기장이 참 좋아졌더라. 새로운 스탠드 너무 멋있고 마음에 들고 곳곳에 예전보다도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라고 알론소가 인터뷰를 했어요. 알론소가 다시 안필드에 온다는 것만으로 너무 반가운 일이고 저는 레버쿠젠이 어떻게 경기를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전처럼 아예 내려서는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사실 레버쿠젠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순위가 6위라서 그죠. 지금 이미 리그랑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 조금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레버쿠젠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지난 시즌이랑 달라요. 불안한 것도 있고 네. 조금 그래서 신중하게 승점 1점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 그냥 제 생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맞불을 놓는다면 그 자체로도 재밌긴 할 텐데 저는 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3승이라서 사실 챔피언스리그 여유가 있거든요. 좋은 기세를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아마 두 팀 모두 지금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이 낮은 건 아니니 조금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홈팀 리버풀이 좀 더 공격적인 스탠스일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합니다. 원일이 형은 이 중에 새벽에 일어나 3경기 봐야 된다. 어느 경기 보실래요? 좀 바이에른 뮌헨. 바이언 김민재를 본다. 네. 예. 요즘 뭐 김민재는 또 굉장히 우파멜 코너랑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콤판이랑. 잘 쓰고 이 감독에 따라서 이 선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시즌에 그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난 시즌에 다이어한테 이제 주전자를 내줬었잖아요. 그치. 그 기간 동안 중반 이후부터는. 근데 지금 콤파니 감독 와서 이 정도 쓰잖아요. 그럼 나오거든요. 혹사다. 김민재 쉬게 해야 된다. 근데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안 나오면 이게 골 때리는구나. 우리가 한번 느꼈잖아. 그러니까 일단 써. 그거 나와. 김민재가 뛴다잖아. 네, 이제 나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언이랑 벤피카 요 경기도 이제 근데 바이언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일단 바르셀로나전에 이제 크게 혹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요즘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네. 아유, 말도 안 돼. 압도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제일 좋은 팀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바르셀로나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그 바르셀로나를 이제 쭉 팔로우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메이션에서 선수 나이 보잖아. 그치. 개어려. 나는 이거 지금이 피크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무서워. 2, 무서울 3년 정도야. 뒤에 장난 아닐 거야. 피크가 아닌 것 같아서 무섭다니까. 그치. 네. 이게 영주 형이 또 굉장히 좀 네.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은 어느 경기가 좀 제일 기대가 되나요? 이 중에선. 뭐니 해도 인텔 아스날인데 인텔 아스날. 입중계가 제가 이제 예정이 안 돼 있거든요. 찬이 형하고 종윤이만 있는데. 형이 이제 갈라타사라이 토트넘을 좀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갈라타사라이 토트넘 저 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저는 인텔 아스날 하면 기억나는 게 5대1 경기. 010인가요 그때가? 010이 아니고 그때 기억하기로 이제 그때 0304였나 0203이었나 그랬는데 사네티를 속도로 바른 앙리가 득점을 하면서 5대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찬호 형 항상 얘기하죠. 야! 니네 홈에서 3대0으로 졌잖아. 사실 3대0으로 졌거든요. 그때 반더메이드한테 이제 실점한 다음에 딱 그 화살 세리머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각각 원정에서 이겼어요. 인텔은 3대0으로 하이볼에서 이기고 아스날은 산시로 가가지고 5대1로 이겼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붙는 경기라 저도 이제 재밌겠다. 재미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근데 또 이런 경기가 자칫하죠. 0대0 나옵니다. 아스날 요즘 좀 예. 어쨌든 왜냐면 아스날이 공격으로 너무 뭔가 메가리가 지금 없어요. 힘들어. 요즘에. 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밀란은 이거는 진짜 클래식 매치죠. 진짜 그렇지. 제대로 클래식 매치고. 그리고 감독 더비잖아. 그치. 그런 네. 안첼로티도 연이 있으니 또. 그렇습니다. 연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안첼로티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둘다 했잖아. 두 번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둘다 했으니까. 엄청난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뭔 인생이냐? 전생에 무슨 지구를 구하면 그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리고 워낙 선수도 대단했고 본인이 잘하니까. 잘하는데 어. 그래도 그 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지금 보면 AC 밀란에서 챔스 우승해 AC 밀란이 뭐 이탈리아에서 보통 팀이야? 근데 또 가져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레알 가서 챔스 우승해. 와, 뭐 나는 안첼로티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우주의 기운이 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점치고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지단의 사주팔자. 네. 사주팔자가 챔피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뭐 어마어마한 트로피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UEFA 챔피언스리그도 이번 주에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히든볼 그리고 AC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